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나 잠깐만 왜 얘기 안 보라 그래. 대외전략비서관. 네. 그러니까 사실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이제 소환이 됐다는 건 다음 단계가 MB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김관진 이제 전 장관이 이제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우리 편 사람을 좀 뽑아라. 그다음에 연좌 제기도 나오고 뭐 호남 사람을 배제해라. 뭐 진보 인사 빼라. 뭐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제 건너가는 연결고리가 이제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어제 18시간 조사를 받았죠. 근데 이제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MB의 소년 책사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나이가 50밖에 안 돼요. 근데 2004년 서울시장 할 때부터 그 당시에부터 이제 대외 안보 분야와 관련돼서 30대 중후반이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년 책사. 그래서 그렇게 길게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왔고 그리고 저번 정권의 인수위 시절부터 뭐 사실 대외 안보 문제나 모든 문제를 거의 총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도 가장 핵심 연결고리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뚫리면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일단 어제 18시간을 조사받고 나오는데 김태호 비서관의 표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아니에요. 나빠 보였어요, 저는. 그 생각이 나름이에요. 아니, 무조건 나쁘다 그러지 말고. 아니요. 그 무조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정을 가지고 싸워. 표정이 그닥 약간 이거 그냥 제 느낌만 얘기하는 거. 그닥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김태호 비서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된다.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이명박 전 게임 대통령. 끝이죠. 아니 게임 끝이라고 하긴 그런 게 김관진 전 장관이 적부심에서 풀려났잖아요. 풀려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인관빈도 풀려났고. 인관비도 풀려나면서 범죄 혐의에 소명할 내용들이 많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입증이 제대로 안 됐으면 메뉴까지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그다음에 김태호 비서관 이 관련해서 좀 더 단단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얼굴이 저는 또 느끼기 나름인데 억지로 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19시간, 18시간 조사받고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요. 편안한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김관진, 임관빈이 나왔는 게 이명박 MB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진짜 수순대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김태호를 부른 거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소환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김관진하고 임관빈이 만약 입을 계속 닫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어차피 좀 힘든 상황인데 김태호는 국방부하고 청와대하고 메시지 같은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비둘기 뭐 합니까 중간에 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비둘기한테 바로 불러서 비둘기가 막 혹시 압수수색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바탕으로 바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관빈, 김관진이 풀려났는 게 MB 대통령한테는 무조건 유리하다 보기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려났기 때문에 저는 김태호 비서관이 좀 늦게 소환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는데 통상적으로. 저는 박 변호사는 전혀 반대 의견. 저는 백 변호사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라인이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 이렇게 되는 거라고 존칭 빼고 합니다. 만약에 김관진 전 장관 예를 들면 추명호, 최윤수, 우병우에서 최윤수가 나갔으니까 우병우의 영장이 뭐 제동에 걸렸다라고 할 때 그만해요? 그러니까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 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추명호, 최윤수, 우병우 요 라인이었잖아요. 국정원 이거뭐가. 그런데 중간에 최윤수가 샥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까지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때 반론이 뭐였냐면 무슨 소리야. 추명호에서 우병우를 직보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최윤수는 빠져 있었으니까 괜찮아라는 이제 반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버는요. 김관진, 이명박 요 직보가 아닙니다. 이건 검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검찰도 김태호 전 비서관이 존칭 다 빼고 김태호가 중간에서 메신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이라고요. 확실히 라인이.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정부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죄가 안 되는 것 같은 걸 이거잖아요. 어찌됐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을 확실히 뚫어내지 않는 이상 김태호 전 비서관
뚫기가 쉽지 않고 그게 못 뚫으면 MB까지 가기도 굉장히 척척 저는 조금 반대로 요 문무일 총장의 얘기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낸다. 누가 봐도라도 올해 안에 수사 끝낼 수가 없어요. 그 끝낸다는 거는 사실은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 국정농 사건의 마지막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MB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 문무일 총장의 어떤 메시지가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만 해가지고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김태호를 불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김태호가 이 19시간 18시 조사를 받으면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이제 MB 대통령의 소환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뭐 연말이라든지 늦어도 연초에 포털에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우리 편 뽑으라는 MB 지시 인정했다는 보도 직후에 MB와 김태효가 휴대전화 문자 기록 받았다는 네, 정보를 어제 확보했다. 네, 어제 이제 모 그 종편에 뉴스 단독으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 이제 조사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바레인인가로 출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청와대 직전.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에도 뭐 출국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청와대 청원 많이 가고 그랬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김태호 비서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정황이 있더라도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내용이 이제 뭐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혹시 이거랑 좀 관련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그 방송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야 이거 우리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만만치 않은데 라면서 얘기한 게 있다면 뭔가 이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하려고 했던 정황이 아닐까? 가 이제 어제 뉴스에 그러니까 유명한 아직 종편이죠. 구체적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종편에서 뭐 태블릿 PC도 공개를 했었고 그냥 얘기하세요. 태블릿 PC 나왔으면 뭘. JTBC인데 그 기자도 그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그림이 있는데 아니면 세부적이긴 있는데 조금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보도는. 아 이거 보도의 저건 핵심이에요. 잼만 탁 날려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부인을 하면은 제대로 빵 터뜨리고. 태블릿 때 딱 그랬잖아요. 태블릿 똑같아요. 지금도 그 기자고 그 회사입니다. 그 방송국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취재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압수수색 영장 들어가면요. 그 통신 기록 주고받은 것만 있지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 핸드폰에서 압수수색해갖고 포렌식으로 살렸을 때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문자 메시지요? 문자 메시지 나오죠. 문자 메시지는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서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통화를 했다까지만 나오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간 통화를 했다가 나오지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감청 설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두 분은 MB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근데 이제 문무일 총장 얘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건데 두 개를 예외로 들었어요. 그게 이제 MB 문제, 그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거든요. 그 덩어리가 큽니다. 크죠. 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검찰 입장에서 건드리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측면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연말이 아니라 연초까지 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내놨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포토를 한 번은 쓸 거예요. 서서 그냥 집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진짜 사법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영장을 칠 수도 있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은 쓰긴 쓸 건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아직까지 숙성이 덜 됐다는 거죠. 연글지 않았어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네. 그런데 아마 이건 있을 거예요. 검찰도 그렇고 현 집권 청와대도 그렇고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내년 평창올림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평창올림픽이 안 떠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과 적폐청산 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실 수는 있지만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 일면 헤드라인이 적폐청산 이 사건 지금 너무 재밌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 평창이. 그러니까 일면 머리가 헤드가 저 평창 뭐 대박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론들이 야 평창 무슨 평창 이게 더 재밌는데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현 집권 세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거든요. 평창올림픽 떠야 내수가 삽니다. 내수가 살아야 내년 지방선거가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떠야 이 정부가 원하는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게 지금 안 뜨거든요. 적폐청산이 밀려서.
연관은 없죠. 언론에서 볼 땐 똑같다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1월 연초까지 이걸 마무리 짓고 평창올림픽으로 붐합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오늘 문무일 총장이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어떤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청와대 하명 기간이냐? 언제까지 갈 거야? 이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아마 현 집권 세력과의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저는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평창 전까지 그러니까 MB 구속 수사 12월에 끝내고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빨리 하겠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깜짝이야. 아니 그렇게 그런 부분 분명히 맞지만 문무일 총장의 뜻이 뭐 이거는 뭐 이제 그만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빨리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수사에 어떤 진척이 있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비서관 들어가기 전에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유 들어가기 전에 조사할 거 다 얘기하죠.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박지원 변호사 생각이 정반대예요. 저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게 표류하고 그냥 카더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까지. 정말 빼도 먹다 못하는 뭐가 빡 나와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텐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녹록치 않고 더뎌 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인물이 남은 거 아니에요. 우병우 또 어떻게 할 거냐. 우병우도 녹록치 않은 인물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예외. 이명박 전 대통령 거는 지금은 쉽지 않다라는 걸 은연중에 내비친 겁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는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는 이 전 정권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 김관진이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 나온 상황이 그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 풀려 나오는 순간 이 수사는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속적 부심 풀려난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혐의는 다 인정이 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죽어도 일정하고 증거도 다 확보됐고 그러니까 풀어줘. 이러면 얘가 다르죠. 근데 범죄 자체가 다툴 때가 참 많네요. 이러면서 내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입증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일단 신광열 부장 얘기는. 그러면 여기도 입증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결고리 중에 1번이 입증이 안 되는데 2번 불렀으니까 이제 다음에 그냥 3번 불러?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다 잘못하다 제대로 뒤통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신강렬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 네. 얘 구속적 부심 풀어준 거를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들이받았거든요. 그분이 성남에 있다가 서울로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인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좌천이에요. 그걸 잠깐만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구속적 부심은 뭐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그 신강렬 김동진 판사도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19년 만에 처음 봤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요즘에 영장 전담 판사가 얼마나 영장 많이 기각합니까? 거기 뚫기 또 하늘의 별 따기인데 거길 뚫어가지고 구속을 시켰더니 야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네가 틀린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이거 갖고 칼럼도 썼어요. 제목이 어느 판사의 팀킬입니다. 팀킬.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을 그렇게 뒤집는 경우는 구속적 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뭐 그 사이에 안 하던 자백을 했다거나 사정 변경 아니면 뭐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거나 구속이 불필요한 상황이 구속 적부심 때 생겨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풀어줬으니까 그건 잘못됐는데 하여튼 풀려났으니까 이제 참 수사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정치적 입장 표명이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너무 정치 세력들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그런 메시지. 저는 굉장히 잘된 메시지라고 보고. 그걸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김동진 문제 얘기한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또 말씀을 드려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 3번 시대에서도 그 얘기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으나 이거는 받아야 되는 카드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정치적으로 저는 평양된 사람을 보진 않아요. 본인의 생각이 굳이 보수 진보 중에서 뭐 진보 쪽에 가까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원을 완전히 진보적인 색채로 확 바꾸고 이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난 거죠. 하나는 이번에 대법관 인선, 그다음에 그 메시지들. 왜냐하면 대법원장으로서 그런 메시지 굉장히 바람직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럼 법원 흔들지 마라. 그렇죠.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백성 변호사는 전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납득이 돼요. 저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신광호 부장 입장에서는 그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세력들의 대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비판은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정치권의 메시지가 대법원의 어떤 법원의 결정 비판한다. 다만 결정이니까 수용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비판만 있고 결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더구나 그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것은 대법원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흔들지 말라는 게 김동진 그렇죠. 판사 딱 들이받았잖아요. 들이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동진 판사가 오늘 이제 다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어제죠. 그러니까 뭐라고 올렸냐면 구속적 부심에 대한 본인의 생각, 비판적인 생각 창의 주시하겠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이제 법 판단으로 생각이니까. 예. 하지만 대법원장을 소위 말해서 들이받은 건 그건 내가 잘못했고 후회한다라고 이제 글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 일단락에 된 것이고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수 일각에서 봤을 때 너무 코드 인사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 저는 최근에 일련의 어떤 대법관 인선이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정치권에 대한 일갈 이런 예. 거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은 조금 그래도 좀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시간이 예.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구속적 부심에 대한 생각은 백 변호사와 저는 전혀 다르다. 그건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김태현 변호사 전혀 다릅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해하는데 1심, 2심, 3심 결정 바뀔 수 있죠. 저도 알아요, 그거. 근데 지금 구속적 부심도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전담 판단이 틀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법 규정상으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한 보세요. 거야.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예.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적 부심을 몇 % 정도 신청하는지 아세요? 한 7% 정도 신청합니다. 100명 중에 7명이 구속적 부심 신청해요. 예. 그 중에 한 10%가 적부심으로 풀려 나옵니다. 15% 통계는 10에서 15%. 예. 근데 그 정도 풀려 나오는 사람들이 예. 전부 다 사정 변경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내부 기준은 영장 전담 판사가 인정한 범죄 혐의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하는 그 시점에 한 번. 구속적 부심이 한번 더 판단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랑은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풀어줘야겠구나 해서 풀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든 게 구속적 부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말한 거 맞아요. 1심 법원 항소심 가면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대법원 가면 또 받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바레인인가로 출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청와대 직전.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에도 뭐 출국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청와대 청원 많이 가고 그랬었잖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김태호 비서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청원이 있더라도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내용이 이제 뭐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혹시 이거랑 좀 관련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그 방송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우리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만만치 않은데 라면서 얘기한 게 있다면 뭔가 이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추거나 그렇죠. 하려고 했던 정황이 아닐까? 가 이제 어제 뉴스에 그러니까 유명한 아직 종편이죠. 구체적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종편에서 뭐 태블릿 PC도 공개를 그냥 했었고 얘기하세요. 네. PC 나왔으면 뭘. JTBC인데 그 기자도 그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그림이 있는데 아니면 세부적이긴 있는데 조금만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보도는. 이거 보도의 저건 핵심이에요. 잼만 탁 날려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부인을 하면은 제대로 빵 그렇죠. 터뜨리고. 태블릿 때 딱 그랬잖아요. 태블릿 똑같아요. 지금도 그 기자가 그 회사입니다. 축이에요. 그 방송국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취재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압수수색 영장 들어가면요, 그 통신 기록 주고받은 것만 있지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그 핸드폰에서 압수수색해갖고 포렌식으로 살렸을 때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문자 메시지요? 예. 문자 메시지 나오죠. 예. 문자 메시지는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서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통화를 했다까지만 나오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간 통화를 했다가 나오지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감청 설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래서 두 분은 MB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 지금 당장은 지금 어렵다. 당장은. 네. 근데 이제 문무일 총장 얘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건데 두 개를 예외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MB 문제, 그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거든요. 그 덩어리가 큽니다. 크죠. 덩어리가 커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검찰 입장에서 건드리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측면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연말이 아니라 연초까지 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내놨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포토를 한 번은 쓸 거예요. 서서
그냥 집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진짜 사법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영장을 칠 수도 있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은 쓰긴 쓸 건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아직까지 숙성이 덜 됐다는 거죠. 연결되지 그래서 않았어요. 시간은 좀 걸릴 꼭지가 거예요. 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네. 그런데 아마 이건 있을 거예요. 검찰도 그렇고 현 집권 청와대도 그렇고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내년 평창올림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평창올림픽이 안 떠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과 적폐청산 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실 수는 있지만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 일면 비둘기 뭐 말합니까 중간에 예. 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비둘기 바로 불러서 비둘기가 막 혹시 압수수색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예. 그 얘기를 바탕으로 바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빈 김관진이 풀려났는 게 MB 대통령한테는 무조건 유리하다 보기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풀려났기 때문에 저는 김태호 비서관이 좀 늦게 소환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는데 통상적으로. 네. 저는 박 변호사는 전혀 반대 의견. 예. 저는 백 변호사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라인이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 이렇게 되는 거라고 존칭 빼고 합니다. 만약에 김관진 전 장관 예를 들면 추명호, 최윤수, 우병우에서 최윤수가 나갔으니까 우병우의 영장이 뭐 제동에 걸렸다라고 할 때 예. 그만해요? 그러니까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 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추명호, 최윤수, 우병우 요 라인이었잖아요. 예, 국정원 예, 이사모가. 예. 그런데 중간에 최윤수가 샥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칼이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때 반론이 뭐였냐면 무슨 소리야. 추명호에서 우병우를 직보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최윤수는 빠져 있었으니까 괜찮아라 이제 반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버는요. 김관진, 이명박 요 직보가 아닙니다. 이건 네. 검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검찰도 김태호 전 비서관이 존칭 다 빼고 김태호가 중간에서 메신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관진, 김태호, 이명박이라고요. 확실히 라인이.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정부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죄가 안 되는 것 같은 걸 이거잖아요. 그거 어찌됐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을 확실히 뚫어내지 않는 이상 김태호 전 비서관 뚫기가 쉽지 않고 그게 못 뚫으면 MB까지 가기도 굉장히 척척 저는 조금 반대로 요 문무일 총장의 얘기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낸다. 누가 봐도라도 올해 안에 수사 끝낼 수가 없어요. 그 끝낸다는 거는 사실은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 국정농 사건의 마지막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MB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 문무일 총장의 어떤 메시지가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만 해가지고 끝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김태호를 불렀는 게 아닌가. 김태호가 이 19시간 18시 조사를 받으면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이제 MB 대통령의 소환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뭐 연말이라든지 늦어도 연초에 포토라인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생각이 이런 듭니다. 보도가 있어요.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우리 편 뽑으라는 MB 지시 인정했다는 보도 직후에 MB와 김태호가 휴대전화 문자 기록 받았다는 네, 정보를 어제 확보했다. 네, 어제 이제 모 그 종편에 뉴스 단독으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 이제 조사 받고 2번 불렀으니까 이제 다음에 그냥 3번 불러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다 잘못하다 제대로 뒤통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신강렬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 네. 얘 구속적 부심 풀어준 거를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들이받았거든요. 그분이 성남에 있다가 서울로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인천으로 갔다가 좌천이에요. 네. 그걸 잠깐만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구속적 부심은 뭐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그 신강렬 그 김동진 판사도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19년 만에 처음 봤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요즘에 영장 전담 판사가 얼마나 영장 많이 기각합니까? 거기 뚫기 또 하늘의 별 따기인데 거길 뚫어가지고 구속을 시켰더니 야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네가 틀린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이거 갖고 칼럼도 썼어요. 제목이 어느 판사의 팀킬입니다. 팀킬.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을 그렇게 뒤집는 경우는 구속적 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뭐 그 사이에 안 하던 자백을 했다거나 사정 변경. 아니면 뭐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거나 구속이 불필요한 상황이 구속 적부심 때 생겨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데 풀어줬으니까 그건 잘못됐는데 하여튼 풀려났으니까 이제 참 수사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 문제 제기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정치적 입장 표명이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예. 너무 정치 세력들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그런 메시지. 예. 저는 굉장히 잘된 메시지라고 보고. 그걸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김동진 문제 제기한 거 그래서 아니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말도 말씀을 드렸죠.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 3변 시대에서도 그 얘기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금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으나 이거는 받아야 되는 카드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정치적으로 저는 편향된 사람을 보진 않아요. 본인의 생각이 굳이 보수 진보 중에서 뭐 진보 쪽에 가까울 수 있으나 예. 그렇다고 해서 법원을 완전히 진보적인 색채로 확 바꾸고 이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증거로 나타난 거죠. 하나는 이번에 대법관 인선, 그다음에 그 메시지들. 왜냐하면 대법원장으로서 그런 메시지 굉장히 바람직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법을 흔들지 마라. 그렇죠. 구속적 부심에 대해서 백성 변호사는 전혀 납득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납득이 돼요. 저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신광호 부장 입장에서는 그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세력들의 대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비판을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정치권의 메시지가 대법원의 어떤 법원의 결정 비판한다. 다만 결정이니까 수용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비판만 있고 결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더구나 그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나오는 것은 대법원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흔들지 말라는 게 김동진 그렇죠. 판사 딱 들이받았잖아요. 들이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대외전략 자꾸만 외교 안 보라 그래. 대외전략비서관. 네. 그러니까 사실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이제 소환이 됐다는 건 다음 단계가 MB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김관진 이제 전 장관이 이제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우리 편 사람을 좀 뽑아라. 그다음에 연좌 얘기도 나오고 뭐 호남 사람을 배제해라. 뭐 진보 인사 빼라. 뭐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제 건너가는 연결고리가 이제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어제 18시간 조사를 받았죠. 근데 이제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MB의 소년 책사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나이가 50밖에 안 돼요. 근데 2004년 서울시장할 때부터 그 당시에부터 이제 대외 안보 분야와 관련돼서 30대 중후반이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년 책사. 그래서 그렇게 길게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 왔고 그리고 저번 정권의 인수위 시절부터 뭐 사실 대외 안보 문제나 모든 문제를 거의 총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도 가장 핵심 연결고리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뚫리면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일단 어제 18시간을 조사받고 나오는데 김태호 비서관의 표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아니에요. 나빠 보였어요. 저는. 생각이 다르네요. 아니 무조건 나쁘다 그러지 말고. 아니요. 그 무조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정을 가지고 싸워. 표정이 그닥 제가 아까 이거 그냥 제 느낌만 얘기하는 거. 그닥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김태호 비서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된다.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이명박 전 게임 대통령. 끝이죠. 아니 게임 끝이라고 하긴 그런 게 김관진 전 장관이 적부심에서 풀려났잖아요. 풀려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인관빈도 풀려났고. 인관비도 풀려나면서 범죄 혐의에 소명할 내용들이 많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입증이 제대로 안 됐으면 메뉴까지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그다음에 김태호 비서관 관련해서 좀 더 단단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얼굴이 저는 또 느끼기 나름인데 억지로 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19시간, 18시간 조사받고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요. 편안한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김관진, 임관빈이 나왔는 게 이명박 MB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진짜 수순대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김태호를 부른 거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소환식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김관진하고 임관빈이 만약 입을 계속 닫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어차피 좀 힘든 상황인데 김태호는 국방부하고 청와대하고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단 헤드라인이 적폐청산 이 사건 지금 너무 재밌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 팽창이. 그러니까 일면 머리가 헤드가 저 평창 뭐 대박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론들이 야 평창 무슨 평창 이게 더 재밌는데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현 집권 세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거든요. 평창올림픽 떠야 내수가 삽니다. 예. 내수가 살아야 내년 지방선거가 유리해집니다. 예.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떠야 이 정부가 원하는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예. 이게 지금 안 뜨거든요. 적폐청산에 밀려서. 연관은 없죠. 언론에서 볼 땐 똑같다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1월 연초까지 이걸 마무리 짓고 평창올림픽을 붐합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오늘 문무일 총장이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어떤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청와대 하명 기간이냐? 언제까지 갈 거야? 이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아마 현 집권 세력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저는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평창 전까지 그러니까 MB 구속 수사 12월에 끝내까지 끝내고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빨리 하겠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깜짝이야. 아니 그렇게 그런 부분 분명히 맞지만 문무일 총장의 뜻이 뭐 이거는 뭐 이제 그만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빨리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수사에 어떤 진척이 있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볼 필요 있다고 김태우 생각합니다. 비서관 들어가기 전에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유 들어가기 전에 조사할 거 다 얘기하죠.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박지원 변호사 생각이 정반대. 예. 저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 계속 이게 표류하고 그냥 카더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까지. 정말 빼도 먹다 못하는 뭐가 빡 나와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텐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녹록치 않고 더뎌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두 인물이 남은 거 아니에요. 우병우 또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 우병우도 녹록치 않은 인물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예외. 이명박 전 대통령 거는 지금은 쉽지 않다라는 걸 은연중에 내비친 겁니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는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거는 이 전 정권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 김관진이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 나온 상황이 그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 풀려 나오는 순간 이 수사는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속적 부심 풀려난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혐의는 다 인정이 되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죽어도 일정하고 증거도 다 확보됐고 그러니까 풀어줘. 이러면 얘가 다르죠. 근데 범죄 자체가 다툴 때가 참 많네요. 이러면서 내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입증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일단 신광열 부장 얘기는. 그러면 여기도 입증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연결고리 중에 1번이 입증이 안 되는데